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엔진, 그 중에서도 엔진 오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엔진 오일을 엔진에 집어넣고 계실 텐데 무슨 역할을 하는지, 왜 집어넣는지, 왜 빨리빨리 갈아야 되고 왜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건 실린더의 모습입니다. 엔진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큰 원통에 이 원통이 있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피스톤도 금속이고 실린더 벽도 금속이라는 거예요. 쇠와 쇠가 이렇게 문질러지면 그러면 결국 닳게 되잖아요. 닳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사이에 뭔가 있어야 되죠. 그것을 윤활유라고 합니다. 윤활유 이 부분에도 들어가지만 요게 돌려고 하면 요 사이에도 윤활유가 필요하겠죠. 여기도 윤활유가 필요할 겁니다. 여기도 윤활유가 필요하고 요 윗부분에서 요 개수의 4배만큼의 캠이 있고 그 캠샤프트가 요 가장자리를 계속 문지르면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엔진 오일이 필요하죠. 요 샤프트 자체가 돌기 위한 그 사이에 베어링도 있는데 그 베어링도 결국에는 엔진 오일이 필요한 겁니다. 엔진이 돌아가는 모든 면에서 엔진 오일이 없이는 동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쪽이 연료가 들어와서 압축을 하고 폭발시키고 배기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엔진 오일이 그 반대편에서 역할을 하게 되죠. 이쪽에서 위에서, 이쪽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윤활작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엔진 오일이 가진 기본적인 첫 번째 목표가 그러니까 윤활입니다. 윤활. 그것까지는 아마 모두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윤활유뿐이 아니고 이 엔진 오일이 가진 역할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기밀. 일단 여기서 기밀성이라는 건 뭐냐? 그럼 기밀성이라는 것은 기밀성?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요즘 조심해야 돼. 요즘 잘못하면 좌빨로 몰린다고. 실제로 이 쇠와 쇠를 완전하게 딱 붙여버리면 이게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너무 안 움직일 테니까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스프링 같이 약간 이렇게 탄성이 있는 그런 쇠로 된 그 고리를 이렇게 링으로 껴서 그 고리가 완벽하게 이제 기밀을 최대한의 기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오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기밀성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 그래서 연소가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네, 3번은 엔진 오일이 가진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아마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엔진 오일이 냉각을 합니다. 냉각. 요즘의 피스톤은 100% 정말 모든 피스톤이 이렇게 속이 비어 있습니다. 연소실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여기 있고요. 그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불이 붙으니까 이 부분이 엄청나게 뜨거워지는 거죠. 계속 사용하면 할수록 점점 뜨거워지는데 유기를 시키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이 실린더를 최대한 이 부분을 얇게 만들고 엔진 오일로 여기를 식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엔진 오일을 이 밑에다 계속 쏴서 이 실린더 아래쪽을 계속 식히는 거예요. 오일 쿨러가 있고 그걸 가지고 계속 식혀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만약에 오일 쿨러가 없고 너무 과격하게 차를 몰게 되면 엔진 오일이 냉각 성능이 떨어져서 그래서 엔진에 이 실린더가 팽창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엔진 오일이 가진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냉각 기능이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엔진의 청정 상태 유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청정. 요 안에 뭐 물로 씻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요 안에 어떻게든지 씻어내리는 그런 오일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일이 이 엔진 전체를 청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일단 윤활, 냉각, 청정 이런 건 보호의 역할이지만 기밀성을 높여준다거나 아니면 유압 장치, 가변 리프트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압 장치로 동작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엔진 오일이 유압 장치에 들어가서 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엔진의 기본 기능으로서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엔진 오일이 이렇게 엔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그런데 반대로 엔진을 깨트리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엔진을 깨트리거나 엔진을 망가지게 하느냐, 디젤 엔진 같은 경우 많은데
디젤 엔진은 요 배기가스가 흡기가 들어와서 배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DPF라는 걸 거치게 되잖아요. 아시죠? 이제 저희 모터그래프 독자들은 이제 DPF 같은 건 다 아실 겁니다. 엔진 오일은 최대한 안 올라가고 싶고 이 연료는 최대한 안 내려가고 싶지만 엔진 오일은 어쨌든 올라가고 연료는 어쨌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 늘어난다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도 하는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엔진 오일이 위로 올라가서 연료하고 같이 타버리는 거예요. 같이 타면 여기서 이제 애쉬라는 게 생깁니다. 애쉬. 수트하고 달리 애쉬는 더 태울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수트가 여기 많이 쌓이게 되면 한번 연료를 여기다 확 집어넣고 온도를 확 높여서 한 번 더 태워요. 태워서 내보냅니다. 그렇게 가능한데 이 엔진 오일이 타면 애쉬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애쉬는 요 DPF에 들어갔을 때 태울 수가 없습니다. DPF에 계속 쌓여요. 계속 요만큼 쌓이다 보면 DPF 성능도 떨어지고 결국엔 DPF를 교체하게 됩니다. 요거를 막아버리는 그런 엔진 오일을 쓰면 절대로 안 되겠죠. 첫 번째 에러, 애쉬가 발생한다. 두 번째는 엔진 오일 중에 슬러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슬러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오일이 너무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뭐 엔진 오일이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할 때 결국에 이제 그 끈적끈적한 상태가 되는 걸 슬러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슬러지 상태가 되면 그 경로를 막기 때문에 이 경로를 막게 되면 결국에는 엔진 오일이 공급이 뜸하게 되고 여기 엔진 오일이 공급되기 위해서 여기 구멍을 뚫어 놨거든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놨는데 이 구멍 뚫어 놓은 부분이 막히면 그럼 엔진 오일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엔진 오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런 대로 끼기기기 하고 돌겠죠. 끼기기기 하고 돌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냉각도 이루어지지 않고 윤활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쇳끼리 계속 문지르면서 엄청난 속도로 문질러 대니까 결국에는 그게 서로 용접이 돼 버립니다. 용접되듯이 그 쇳끼리 붙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주행 중에 갑자기 엔진이 딱 멈추게 됩니다. 이 부분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이 딱 멈추면 여기서는 피스톤이 내려가려고 하고 얘는 안 돌아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똑 부러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똑 부러지는데 이 부분이 부러지면 이 피스톤이 갈 길을 잃고 어디론가 튀어나가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깨지면서 튀어나가게 됩니다. 이 윗부분이 깨지거나 아랫부분이 깨지면서 피스톤이 뿅 날아가게 돼요. 진짜 무섭죠? 엔진을 깨트리면서 피스톤이 날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엔진에서 이 엔진 오일 여기 가득 담겨있던 엔진 오일이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오면 여기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배기 파이프가 있을 텐데 배기 매니폴드로 이게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불이 붙습니다. 정말 위험한 거죠. 엔진 오일에 슬러지만 생겨도 엔진이 깨지고 그리고 엔진 오일에 슬러지만 생겨도 불이 붙는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엔진 오일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우리 리로의 엔진 오일 갈 때도 됐으니까요. 저희 엔진 오일을 갈면서 한번 현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이런 색깔이군요. 이제 원래가 보면 노란색 띄어야 되지. 네. 여기 들어가서 한 바퀴만 돌아도 보이면 여기 뭐 새까맣게 됐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무조건 발표됐어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러진 않죠. 왜? 같은 일 뺐다가 다시 끼면 안 되나? 뜯어야 돼. 아, 지금 나오는 차가 오히려 뜯어야 돼요? 네. 속 안에, 요 안에 이제 종이같이 생긴 게 쫙쫙쫙.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합성유로 갈아주세요. 이런 사람은 있어요? 차에 관심 없는 분들은 그냥 기본적인 오일 그냥 싼 거, 그냥 싼 거 해주세요. 저렴한 거. 뭘로 갈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런 사람 비율이? 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7대3 정도?
아, 30% 정도가 그래도 저희가 기준했을 때는 합성률을 저희도 꽤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엔진 오일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을 한번 네. 여보세요? 네, 저예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통화 가능해요? 예. 네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엔진 오일 관련해서 그 기말자를 찍고 네. 있는데 찍다 보니까 이제 엔진 오일에 대해서 잘 아는 레이싱 선수나 이렇게 극한에서 엔진 오일을 사용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병희 네. 씨한테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병희 씨가 와서 좀 얘기를 해줘야 그렇군요. 되겠어. 아, 근데 저는 번지수를 좀 잘못 찍으신 것 같아요. 그래? 저는 아니 왜? 저는 그 엔진 오일 되게 잘 안 갈기로 유명한 선수였거든요. 시합 나갈 때. 그래요? 저보다 훨씬 더 엔진 오일을 자주 교환하고 되게 예. 민감하고 또 더 잘 아는 분이 계시거든요.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그 엑스타 레이싱 팀 감독님이신 김진표 감독입니다. 예? 김진표 감독? 김진표 씨요? 매 라운드마다 엔진 오일 거의 교체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아, 경주차들 그렇죠. 특히 키릴락 6000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민감하시고 또 그만큼 해주실 수 있는 얘기도 많을 것 같아요. 잘 알고. 알겠어요. 지금 병희 씨가 빵꾸 놓은 걸로 하고요. 네. 네, 알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근데 김진표 씨 많이 잘 아신다고 맨날 그러지 않으셨나요? 아, 김진표 씨가 저요? 저 김진표 씨, 저 김진표 씨하고 친하다고요. 진짜 친해요. 진짜 김진표 씨하고 친한데 제가 한번 김진표 씨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보죠. 소리샘 서비스입니다. 비밀번호 소리샘으로 바로 넘어가는 통화 중인 거예요. 통화 중. 차단되시네요. 차단 아니고 통화 중이에요. 진짜로. 저 진짜 김진표하고 친하다니까요. 진표 씨하고 친하다니까요. 나 진짜. 또 차단될 경우에 아니라니까요. 차단이 아니에요. 나 진짜 세상에 이 사람들 진짜 뭔가 사람 못 믿네 진짜. 네, 저 한용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네, 놀라셨죠. 네. 뭘 부탁해도 들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저 외국이라서. 아니, 계속 계실 거예요? 예. 네? 계속 있다고요? 무슨 일인데요? 아니, 무슨 일인데요? 엔진 오일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게 있어요. 웬 갑자기 엔진 오일 좀 관심 없으셨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 혹시 현대자동차만 관심 있으시죠?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디서 그렇게 이상한 소문을 듣고 오셨어요? 엔진 오일을 매 경기마다 바꾸는 김진표가 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엔진 오일을 한 시즌에 한 번도 안 바꿨대. 경기마다는 아니고요. 예. 매일마다 바꾸죠 사실. 아, 그래요? 하루에 한 번씩은 바꿔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사실 제가 엔진 오일을 잘 안다기보다는요. 네. 제가 엔진 오일에 대해서 기가 차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전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를 알고 있어요. 뭐야, 갑자기 무슨 랩을 하고 계세요, 지금. 네, 알겠어요. 아니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요. 네. 조만간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네. 바로 제가 정말 진짜 농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오일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아니, 오일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는 시간이지 어떤 오일이 최고다 이건 아닌데. 아무튼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믿어보세요. 진짜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만나면 다 풀리게 될 거예요. 그래요. 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어디예요? 와, 이거 정말 리얼이구나. 이렇게 트럭이 지나다니는데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트럭 상관없어요. 아, 그래? 이렇게 촬영하는 거예요? 우리 방송 못 보셨구나. 아니요, 잘 보고 있어요. 전화면 전화 그냥 받으셔도 아, 돼요. 알겠습니다. 그걸 잘 아니, 부탁드리니까. 이곳이에요. 네. 이곳이 뭔가 이 엔진 오일과 관련돼서 뭔가 궁금한 게 있다면 네. 이곳에 와서 물어보면 돼요. 그래요? 정말로 제가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어요. 세계 최고의 엔진 오일은 다 이곳에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뻥 같지? 네, 뻥 진짜 같아요. 뻥 같죠? 이거 네. 약간 방송이라서 오버하는 것 같죠?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제가 장담하건데 네.
이제 좀 이따가 알게 되겠지만 아무튼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엔진 오일들은 다 이곳에서 예.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곳이 바로 그 엔진 오일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뭔가 말씀 듣다 보니까 CF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내가. 진짜 이상한 기분인데. 아니야, 들어오세요. 랩을 막 하고 있어. 그 여기 또 마침 계시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네, SK 안녕하세요. 윤활유기술랩에 근무하고 있는 강병입니다. 아, 자르세요. 손님은 왜 이렇게 나만 맞아주면 이렇게 어떡해. 나만 이렇게 슬랩스틱 모드로 가는 거야? 왜 자, 그래? 그 강병휘 씨요? 강병희입니다. 진짜 강병휘? 네. 근데 이제 끝자가 달라요. 아 강병휘가 아니구나. 네, 강병희. 희시구나. 진짜예요? 네, 저 강병희 선수 팬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 보안 문제나 네. 안전 문제 때문에 모든 걸 좀 다 보여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저희 뭐 몰래 조금씩 몰래요? 보여드릴 수 몰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공장이나 연구소에 가면 좀 설레이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약간 속살을 보는 듯한. 그렇죠. 그러니까 비밀을 이제 캐보는 그런 시간. 그쵸? 예. 참, 시청자분들도 재밌게 보실려나 모르겠네. 근데 엔진 오일이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쉽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같은 거죠. 진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방송을 하지? 나 진짜. 여기 방송 수위가 어떻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우리 막 가도 진짜로 돼. 엔진 오일을 약간 음담 패설과 함께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죄송합니다. 아니, 이분이 이런 이게 갑자기 뿅 하고 입었네 우리. 네. 이게 뭐 이제 입는 과정도 없이. 지금 이제 보여드릴 부분은 저희 이제 지크가 개발되는 곳, 저희 실험실을 보여드릴 겁니다. 네. 네, 저희 실험 장비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숫자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제 영상에는 좀 담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좀 설명하기 쉬운 부분 그리고 좀 이해하기 쉬운 항목들 위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야 이게 점도계네요. 네, 점도계고 보시면은 온도가 이제 100도가 딱 지정이 되면 거기서부터 얘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첫 번째 포인트에서 두 번째 포인트까지 떨어지는 그 시간을 측정을 해서 이제 그거를 점도로 환산해서 이 모니터에 나타나게 됩니다. 올렸대요. 아니 뭐 이런 걸 먹네요. 잠깐. 오, 세상에. 되게 세가슴이시구나. 아니 이 정도. 잠깐만. 볼과 요 디스크 시편인데요. 마모의 흔적, 웨어 스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야, 그러니까 오일이 얼마나 얘네들을 보호해 주는지 알 수 있는 네. 그런 실험이겠네요, 결국. 그래서 영하 20도에 보관돼 있던 오일 세 가지입니다. 왜 이래? 정자은행 온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나도 그 생각했다. 그 생각했다. 왜 그 생각이 난 그냥 나지? 솔직할 뿐이야. 왜 그 생각이 영하 나지? 20도에 보관돼 있는 오일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얘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예. 지금 얘는 빠르게 움직여요. 얘가 어떤 좀- 그 다음이고. 차이가 있나요? 올라가는 속도가. 많이 차이가 예, 있네요. 많이 있네요. 네, 오늘 사실 제가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곳이 바로 저희 여기 엔진 시험동인데요. 엔진 시험동이요. 네, 실제로 저희가 개발한 윤활유 제품들을 실제 엔진에서 적용시켜서 테스트해가면서 저희 윤활유가 어떻게 엔진에 영향을 미치나 오.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보는 시험하는 곳이에요. 풀가속 이제 풀로드에서 운전되는 엔진이거든요. 연료비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연료비가 장난 아니겠네. 100시간 돌리면 연료비가 뭐 2천만 원? 그렇죠. 세녹스를 이제 죄송합니다. SK가 다행히 정유사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네. 실제 아까 보셨던 그 엔진 시험동에서 그러니까 엔진 셀에서 예. 테스트된 엔진들이 테스트가 끝나면 이곳으로 가져와서 너무 좋아. 이런 거 분해를 우리, 하게 됩니다. 우리 집에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네, 세타2 터보 엔진이 장착된 차량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오! 그 연비라는 게 예. 연비 시험이라는 게 규정된 모드로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쵸.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면 이 다 사람이 하는데. 가속, 감속이나 이런 것들을 딱 맞추질 못해요. 예. 지금 로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변속기도 로봇이 로봇이 변속을 하는 거야? 로봇이 변속도 하고요. 심지어 스티어링하고 페달 지금 스타트 버튼도 그런 로봇이 거 누릅니다. 스타트 버튼도 진짜 그러니까 로봇이 누르고 시작부터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변속하고 몇 단에서 감속을 하고 몇 킬로에서 다시 가속을 하고 이런 일련의 그 테스트 프로토콜이 딱 짜져 있거든요. 그 테스트 프로토콜에 따라서 정확하게 오차 없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일하기 재밌습니다. 정말 좋은 직장인 것 같아요. 맨날 뜯어보고 막 다시 조립하고 엔진 뜯었다 다시 조립하면 얼마나 재밌을 거야. 근데 진짜 오늘 좋은 구경 저도 덕분에
저도 덕분에 제가 좋은 구경하고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배울 게 더 많아요. 지금 아, 그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직도 모르겠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의심하고 있구나. 사실은 지금 그 엔진 오일이라는 게 앞에 막 써 있는데 이게 다 무슨 뭐 좋다 얘기지 그게 뭐가 뭔지 일반 독자들이 알 수가 없어요. 네. 독자들이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오늘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근데? 네. 예, 잠깐 나가서 좀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시간 괜찮으세요, 근데? 밥 먹고 일단 밥 먹고 마트를 알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는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아직도 가져보세요. 잘 모를 거예요. 저희 자리를 옮겼습니다. 카페 여기 그렇죠. 자주 오시는 카페예요? 아, 저는 대전에 살면서 처음 와봐요. 처음 와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연구원님이 예. 그 연구소 안에서는 아무래도 직장이다 보니까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소신 있게 할 말 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저희는 딱딱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고 네. 그냥 평소 하시던 대로 그냥 뭐 저희 엔진오일 별로예요.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라니까요. 이게 세계 최고의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엔진 오일이 다 이 베이스 오일로 만든다고. 그게 오늘의 키포인트. 저는 굉장히 인상. 전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사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듣긴 했고요. 네. 그런데 잘 듣긴 했는데 아직도 조금 모르겠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이 엔진 오일이 좋은가? 아니면 뭐 최소한 비싼 엔진 오일하고 대등한가? 뭐 이런 얘기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리고 우리 독자들도 아마 이거만 보고는 그다지 이렇게 그렇구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엔진 오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와 하고 넘어가고 뭐 이런 거 없어? 와,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합성유라는 게 결국에 기유죠? 기유. 아, 네. 기유 말이 너무 광유와 어려워. 좀 쉬운 베이스 방법은 오일이라고 베이스 없을까? 오일, 베이스 오일에 네. 첨가제가 들어가서 엔진 오일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네. 그러니까 베이스 오일과 첨가제만 있으면 누구든지 오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만큼의 요만큼만 첨가하면 엔진 오일이 되는 건데 어렵네. 어떤 등급의 베이스 오일을 썼느냐에 따라 광유냐 합성유냐가 달라지는 네, 건데. 맞습니다. 그렇죠? 네, 기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엔진 오일은 뭐 윤활유는 기본적으로 특히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가 기유고요, 베이스 오일이고요. 거기에 20-30% 정도가 첨가제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광유냐 합성유냐를 나누는 거는 이 베이스 오일에 따라 나뉘거든요. 이게 별걸 다 준비해 오셨어요. 원유예요. 이제 흐르지도 않네요. 크루드 오일, 원유. 원유. 네, 이제 바닥에서 쏟아온- 이렇게 뿜는 그 상태인 네, 거예요. 이게 자이언트에서 되는 쫙 거고요. 솟아오르는. 네, 끓는 점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휘발유도 나오는 거고요, 디젤도 나오는 거고, 이제 윤활유의 베이스 오일도 나오는 거고, 이건 아스팔트도 그럼 나오는 거고. 언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 휘발유 다음이에요? 이제 휘발유 나오고 디젤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윤활유의 베이스 오일 성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본이 되는 베이스 오일을 또 어떻게 정제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룹 1, 그쵸, 2, 아까 본 3 거죠. 아까 실험실에서 보여드렸는데 예. 유베이스 저희 기유죠. 색깔 뭐 아. 보시면은 유베이스라는 게 뭔가 했더니 이렇게 투명해요. 네. 완전 투명하네. 기후가 이렇게 베이스 오일이 이렇게 투명한 거. 그럼 첨가제로 인해서 색깔이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냄새도 없어요. 원래 냄새 없는 게 맞고요. 그룹 1 저 그렇네. 그룹 1은 이렇게 또 색깔이 정제가 덜 돼서. 있구나. 네. 3에 비해서 불순물이 많다. 그러면 이 3부터는 굉장히 순결한 덩어리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그룹 3를 판매한 게 SK이고요. 그 이후에 모르셨죠? 네, 전혀 뭐 다른 진짜 경쟁사들도 의외다. 그룹 3를 생산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다 생산하지는 않고요. 지크라고 말 안 할게요. 그냥 네. 국내 오일 업체가 세계 오일 업체를 약간 진두지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안 알리고 계신 거예요? 열심히 알리고 있죠. 그래요? 전 세계 그룹 3 그 시장의 점유율 1위 1위? SK입니다. 아니 뭐 외국에 많잖아요. 뭐 엑소모빌이니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기보다 더 많이 판다고요? 저희의 주 고객 중에 하나죠. 엑소모빌이?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까 여기 연구소 들어오면서 네. 산실이라고 했잖아요. 아.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해외의 유명한 오일도 다 못 나와요. 품질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M사, 뭐 S사, P사, 뭐 P사, 뭐 다 이제 그런 걸 갖다 써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거구나. 정제를 많이 하지 않으면 이
베이스 오일 내에 여러 황화물이나 이제 저희가 제거해야 되는 성분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엔진 오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쪽이고요. 그리고 그룹 2, 그룹 2는 그룹 1보다는 조금 더 정제를 해서 황 성분이나 여러 가지 성분을 줄였다고 하지만 VI가 여전히 VI는 낮게 되고요. 그룹 3부터 이제 합성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룹 3는 VI를 120 이상 올리고 이제 황 성분을 거의 다 제거를 하고 저희가 원하는 식으로 고순도로 정제를 한 제품이 그룹 3가 되거든요. 그룹 4 PAO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제조를 해요. 똑같은 원유에서부터 오는데 거기는 기본이 되는 이제 가스 성분부터 오게 되는데 PAO는 가스에서 오는 거예요? 네, 에틸렌에서부터 이제 알파올레핀을 화합물을 또 반응시키고 점점 어려워지고 하는 건데 합성하면 아예 땅에서 캐내는 게 전혀 없이 그냥 합성해서 쫙 케미컬. 케미컬 프로덕트라고 네, 생각할 맞아요. 것 같은데 사실은 광유에서 일부 뽑아낸 거잖아요. 그러면 일부 뽑았으면 그게 어떻게 신세틱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근데 그걸 합성을 해서 그렇네요. 그 말의 뜻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네. 그러니까 합성유는 원유에서 안 온 것 같이 느껴진다, 느낌이. 근데 네. 합성유가 더 정제된 거잖아요. 네. 왜 합성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을 거쳐서 만들어지니까 합성유라고 하는 거죠. 합성을 거쳐서. 광유랑 합성유랑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명백하게 그냥 딱 잘라서 얘기를 해주세요. 네,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윤활유의 70에서 80%는 베이스 오일, 네. 그리고 20%에서 30%가 첨가제가 되는데요. 네. 이 광유냐 합성유냐를 결정하는 것은 앞에 있는 베이스 오일, 7, 네. 80%를 차지하는 베이스 오일이고 네. 그만큼 베이스 오일의 품질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룹 1 기유나 그룹 2 기유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 광유고요. 저희 유베이스와 같은 그룹 3 기유와 그룹 4 기유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을 합성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진 오일 역할을 잘 하는데 또 물론이고 또 엔진 오일의 성능조차도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합성유가 좋습니다. 더 모든 높은- 면에서. 네, 모든 자, 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딱 봤을 적에 이거는 베이스유가 1그룹이네, 2그룹이네, 이거는 3그룹이네, 알 수 있나요? 사실 제품만 보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알고 합성유를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막상 성토 대회 같아 지금 막. 열받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안 되냐고. 그렇잖아요. 어, 그건 굉장히 그렇지. 중요한 기준인데. 그렇지 여기 지금 다른 것도 있어요. 이것도 비슷한데? 이게 뭐가 잠깐만. 이건 OW30이고 이건 OW40이고 이건 10W네요. 10W40? 아 이거 진짜 모르겠다. 이게 뭐 많이 나왔어. 근데 어떤 게 합성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제품을 보고 이 중에 합성유가 있어요? 모두 다 합성유입니다. 치크는 강유가 없습니다. 네. 아 지금 아니가 없어요? 네, 치크는 강유가 없습니다. 아 회사차 니로에다 이걸 넣었는데 회사차. 니로에다 이걸 넣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거 넣으면서 저희도 좀 싼 거 넣어주세요 해갖고 이걸 했는데 거기는 카센터가 희한하게 일본산 엔진오일 하나씩 이렇게 통에 든 거 정말 비싸 보이는 엔진오일 한 통에 35,000원 하는 거 예. 네. 그런 거가 막 있고 뭐 하여간 비싼 오일밖에 없어. 울프 엔진오일 그것도 비싸고 뭐 하여간 다 비싸. 지크가 제일 쌌어.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합성유라는 거예요? 저는 네. 제일 광유일 줄 알고 그러니까 넣었는데 제가 엔진오일을 연구하면서 제일 억울한 부분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네, 저희가 전 세계 그룹 3 기유 시장을 차지를 하고 있고 네, 대부분의 글로벌 메이저 회사들이 저희의 유베이스, 그룹 3 유베이스를 가지고 가서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거든요. 근데 정말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시중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는 저희가 만든 기유인 유베이스를 저희 제품에 적용을 하는데 당연히 저희가 만드니까 싸잖아요. 기유를. 아. 내 거니까. 네. 그렇구나. 근데 그냥 지크는 뭐 저렴한 제품 중에 그저 그런 제품 중에 하나 이렇게 시장에서 인식되는 게 참 억울하고 안타까운. 진짜 죄송합니다. 네. 예, 아니, 그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세상에. 일본 엔진 오일 중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오일 만드는 회사 중에 이제 레이싱에 특화된 오일을 우리는 이제 레이싱 팀이니까 그 일본 그 슈퍼 GT에 굉장히 많이 공급되고 있는 그 오일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일 회사랑 저희 팀엔 또 일본인 드라이버가 있고 또 그래서 그 오일 회사한테 저희 일본인 드라이버가 물어본 거예요. 야 이제 우리 팀은 이제 지크랑 같이 하게 됐는데 지크 알아?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사의 답변이 뭐였는 줄 아세요? 뭐래요? 그 회사 대표가
야 우리 오일 베이스유가 거기서 사놨어.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걱정도 좀 내심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네. 아, 정말 이게 그 가혹한 환경을 버텨줄까? 이게 혹시나 엔진에 문제가 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니까 걱정이 그런 있었는데 선입견이 우리 모두한테 사실 있는 그쵸.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베이스 오일도 잘 몰랐고 그냥 거기서 우리가 거기 거 베이스 오일을 사다 쓴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아 베이스 오일을 사다 쓴다고 하면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찾아서 알게 된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연구소에 편집장님을 데리고 간 이유입니다. 사실. 아 그렇군요. 아 고맙습니다. 정말 많이 배우게 되네. 이 내리시는 독자들이 거예요? 아니 사실 뭐 국내 오일 회사 하면 지크 말고 뭐가 없잖아요. 아 뭐 있긴 있죠. 그냥 없다고 진짜 그냥. 근데 뭐 아무튼 그 이 멀티그레이드에 대해서 이 독자들에게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일단 시작부터 차근차근 이 기억부터 시작해 보죠. 뭐가 좋아?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아, 그렇죠. 분들이 있어요. 디테일하게 모르죠. 이제. 어떤 부분이 왜 얘가 더 비싸고 왜 얘가 더 상급이냐? 제조사 승인이랑 관련 있는 부분인데 X7 제품은 미국 석유협회에서 추천하는 여기 보시면은 통에 API S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규격과 상관이 있어요. 승인 규격과. 네. 이거는 미국 이제 석유협회에서 추천하는 승인 등급을 얘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X9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조금 더 많이 적혀 있죠. 아 그렇네요. SN의 CF, 뭐 ACEA 이거는 이제 유럽 자동차 규격이에요. 그리고 밑에 MB 메르세데스 벤츠에 어프로드 됐다.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의 승인 규격을 승인. OEM 자동차사의 승인 규격을 가지고 있다. 복스바겐이구나 뒤는. 그리고 폭스바겐, BMW 오, 알고 이렇게 있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탑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합니다. ACEA 뒤에도 써 있는 게 있는데요. BMW, 포르쉐도 있는데요. 네 포르쉐 규격 르노도 르노도 있어요. 네. 같은 메르세데스 벤츠 규격을 가지고 있는데 네. X9 같은 경우에는 EE9.5라고 적혀 있어요. 예. 그리고 탑 같은 경우에는 EE9.51 예. 더 최신의 승인 규격이거든요. 아. 더 최신 엔진. 근데 이거는 일반 소비자가 알 수가 그렇죠. 없죠. 알 수 없죠. 이걸 보면서 얘는 MB에 29.51 없나? 야, 오일 여기 있네. 야, 이게 이럴 순 없잖아요. 이게 소비자는 이거는 불가능하잖아. 이거 너무 어렵다. 그리고 지크 탑 제품이 네. 저희 제품 중에서 탑으로 그 마크하게 된 이유는 네. 앞에 보시는 이제 폭스바겐 504, 507 규격 때문이에요. 그건 뭔가요? 504, 504 여기는 50200이에요. 네, 이 가장 최신 규격인데 OEM 자동차사 규격 중에서 통과하기가 가장 어려운 승인 규격이거든요. 이 승인 규격이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한 줄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이 승인을 획득하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획득해요? 이 승인 하나 획득하는데 일단 금액적으로는 100만 불, 네? 100만 불? 10억? 네, 100만 불 정도가 비용이 들어가고요. 기간도 2년에서 3년 정도가 왜 뭐 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요? 뭐 기본 물성부터 해서 엔진 시험 그리고 실차까지 모든 승인 시험을 다 통과를 해야 돼요. 요건 시험에서는 통과를 못하면 그 배합식을 그 엔진 오일을 다시 좀 모디파이 해가지고 개선해서 다시 시험에 들어가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첨가제를 계속 바꿔가면서 시간이- 테스트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첨가제와 기후를 베이스 오일을 바꿔가면서 하게 되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이 승인 시험들을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 엄청난 윤활유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좀 영세한 작은 업체들이 그런 시험들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다음은 또 어려운 부분이 이 점도 표시예요. OW40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40은 뭐고 30은 뭐냐? OW 앞에 W는 뭐냐? W는 사실 윈터, 윈터. 아 네. 그래요? 윈터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온 점도가 어느 규격이냐? 그러니까 이 5라는 숫자가 나오는 그 테스트 환경이 몇인 거예요? 몇 도인 거예요? OW는 35도, 0W는 마이너스 40도. 알겠습니다. 까지는 잘 흐른다.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이 5는 뭐고 30은 뭔 거예요? 미국 자동차 협회에서 이렇게 규격을 정해놨어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그래서 0W, 5W, 10W, 15W 각각 저온에서 몇 도까지는 유동성을 가져야 된다, 그쵸. 잘 흘러야 된다. 요거를 규정을 해놓은 거고요. 이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는 아예 그 네, 관련이 관계가 없죠. 관련이 없는 없죠. 윈터를 위한 숫자, 그리고 그 고온을 위한 숫자 이렇게 별개로 숫자 등급을 만들어 놓은 거군요. 네. 앞에 숫자는 낮고 뒤에 숫자는
높고 그럴수록 더 좋은 오일이군요. 좋은 오일이기보다는 범위가 넓은 범위가 오일이군요. 넓어지는 거죠. 자, 0W40이 그러면 제일 좋은 오일인가? 어떻게 그러니까요. 생각하세요? 0W는 저온에서도 점도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연비에는 일단 점도가 높잖아요. 엔진은 잘 보호해 줄 수 있을지언정 저항이 연비에는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뭐 0W20, 0W30 이런 것들을 추천하는데 가벼운 것들. 네.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자동차 제조사에서 그쵸, 엔진에 적혀 있으니까. 점도 등급을 추천을 해요. 그 점도 등급에서 한 등급 정도 아래든 위든 내가 나의 운행 조건에 따라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사에서 이제 추천하는 점도 등급이 5W30이다. 네. 그러면 나는 0W30을 쓰든 뭐 5W40을 쓰든 네. 그런 식으로 한 등급 정도 왔다 갔다. 네. 나는 시내 주행의 빈도가 많기 때문에 0W30으로 갈래. 또는 뭐 0W20으로 갈래. 이렇게 정도 움직이는 정도고요. 나는 가옥 운전을 많이 하니까 뒷점도를 조금 높여볼까, 5W40으로 써볼까, 뭐 이런 그쵸. 이렇게 바뀌는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자동차사에서 추천하는 권장하는 규격과 권장하는 점도 등급을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싱팀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그 뭐 시동을 걸자마자 빨리 피크로 끌어내야 돼요. 그 뭐 예선이야. 그래서 한 바퀴 만에 빨리 베스트랩을 끊어야 돼. 그럴 때는 조금 묽은 한 등급 정도 묽은 걸 넣어주죠. 그래요? 왜냐면 이 엔진 오일이라는 건 열을 받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묽어져서 엔진을 보호해줘야 되는 건데 너무 무거운 걸 놔버리면 초기 냉간 시에는 제 성능을 빨리 찾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무거우니까. 한 바퀴만의 성능을 내야 그렇죠. 되는 뭔가 경우. 이렇게 약간 가벼운. 그 대신 그것들은 오래 탈 수 없죠. 왜냐면 내구성에서는 취약하니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더 묽어지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강력한 퍼포먼스를 원할 적에는 좀 가벼운 거를, 그러니까 좀 묽은 거를 넣어주고 아니면 되게 내구성이나 아주 오랫동안 열간을 버텨야 되면 가능하면 무거운 걸 넣어줘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게. 그래요. 그러면 좋은 엔진 오일, 나쁜 엔진 오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살짝 그걸 이용하고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하는 엔진 오일. 이거는 굉장히 유럽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정말 알아주는 정말 희귀한 엔진 오일이다. 특별히 너한테 굉장히 비싸게 넣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확실하게 이 엔진 오일이 좋다. 이 엔진 오일은 나쁘다. 아니면 뭐 적어도 속지 않는 그런 엔진 오일 구별법 이런 게 있다면 엔진 오일이 가지고 있는 성능, 예. 뭐 점도 변화도 적어야 되고 네. 산화에 대해서 얘가 버틸 수 있는 산화 안정성도 좋아야 되고 네. 뭐 내부식성이 좋아야 되고 방층성이 좋아야 여러 가지 엄청 많은 게 있는데 그냥 일반 소비자들 분들께서 기억하실 거는 네. 결국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규격을 만족하느냐 네. 그리고 운행 용도에 맞느냐 이거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브랜드보다도 그 규격이 더 중요한 건데 그럼요. 지금 우리를 현혹시키는 건 브랜드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막 무조건 저 브랜드는 내가 F1에도 들어가는 것 같던데 저거 넣어야지 했는데 막상 등급은 되게 저렴한 등급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브랜드의 저렴미 그쵸. 버전. 걔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 어떤 등급인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사실 레이싱용 엔진 오일은 비싸잖아요. 네, 원가 생각 안 하고 성능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렇게 가격이 비싸졌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쟁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레이스 온리예요. 그러니까 레이스용으로만 사용을 추천하지 공도용으로는 추천하지 않는 제품인데 반해 저희 SK 지크 레이싱은 레이싱 환경은 물론이고 공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엔진 오일이거든요. 지크 레이싱 오일 같은 경우에는 꼭 서킷 주행이 아니더라도 출력이 높은 뭐 스포츠카나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제품이 보통 이제 PAO와 에스테르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에스테르가 가르치는 단점이 있어요. 일단 산화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고 수분에 대해서 수분에 약하다, 수분에 빨리 열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PAO 기반의 추가로 새로운 그룹 5 기후인 알킬레이티드 나프탈렌이라는 새로운 그룹 5 기후를 적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다 넣었군요. 네, 저희 모든 기술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집약해서 집어넣었군요. 만든 제품이 본인이 필요한 오일을 하나 만드셔서 그러니까 내가 타고 싶었던 거야. SK 지크에서 지크를 개발하고 이제 연구 개발하는 입장인데
트랙에 가서 사람들 주변에서 제가 이제 SK 지크의 연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와서 엔진 오일 뭐 쓰세요 그러는데 저희 지크 중에는 제품이 없어가지고 다른 거 써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개발하자라고 이렇게 본사에다가 사업에다가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해가지고 관철된 거예요. 진짜 그런 거구나. 강병이 오일. 강병이 오일. 지크의 강병이 오일. 그렇구나. 그룹 5가 많이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많이 들어가면 좋다기보다는 지금 레이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플래그십 탑티어 제품이다 보니까 그 시중에서 찾을 수 있는 기후 중에 가장 스페셜한 기후죠. 그러니까 특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풀 PAO 기반인데 이 PAO만 써가지고는 엔진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좋은 뭐 산화 안정성이나 윤활성이나 이런 건 좋은데 또 어려워진다. 네, 이런 건 좋은데 얘가 뭐가 나빠요? 엔진에 들어있는 고무 CL이나 이런 것들을 수축시켜요. 네, 그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교정하는 코렉션 플루이드로 에스테르나 알킬레이트 나프탈렌이 적용이 되는데 에스테르가 수분을 막 빨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도에서 에스테르 있는 제품을 쓰게 되면 빨리 갈아주시는 편이 좋죠. 그리고 뭐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 때문에 한 경기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매일 바꿔요. 시합주에 가면 금요일 날 한 번 쓰고 다 버리고 토요일 날 한 번 쓰고 다 버리고. 럭셔리하다. 야. 아니 그러니까 엔진이 비싸요. 엔진 1,200만 원이에요. 그렇군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PAO 기반의 합성유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의 네. 분석을 해보면 네. PAO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5%. 5% 미만이에요. 5%가 안 돼요? 5% 안 되는 제품들도 많아요. 근데 PEO라고 써나요? 그런데 왜냐 PAO로 안 나온 건 아니잖아요. 아 진짜 안 되겠네. 근데 이것도 편집이다. 근데. 그 유튜브 광고 혹시 보셨어요? 이중 연기? 부드러워야 해. 아니! 독하여야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어! 부드러움이 중요해. 엔진 오일을 봐. 베이스 오일이 중요하잖아. 아니, 엔진을 보호하려면 엔진보다 더 강력해야 해! 갑자기 얼굴이 샥 엔진은 부드러워야 해! 뭐 이런 거 아닌가? 거꾸로인가? 엔진은 좀 뭐 하시는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대단한 연기자시구나까지는 알겠는데 엔진 오일하고 그게 무슨 관계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최근 자동차 업계의 추세가 네. 엔진의 사이즈는 줄이고 출력은 더 높이고 뭐 이런 식으로 터보 차저를 장착을 한다든가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를 장착하면서 엔진이 받는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저희 엔진 오일 입장에서도 점점 가혹한 조건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점도는 엔진 오일의 점도는 배기가스나 연비 규제로 인해서 엔진 오일은 점점 0W20, 0W16 이런 식으로 점도는 점점 낮아지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음체가 많은 구간들이 운행 환경이 결코 엔진 오일은 좋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중 보호라는 게 부드러운 기후로 한번 보호하고 강력한 유기 텅스텐 화합물로 엔진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중 보호 광고를 저희가 작년에 런칭을 했었죠. 엔진 오일 회사에서 이렇게 배합식 개발을 하고 뭐 자체 개발을 하고 엔진 시험을 한다는 게 그만큼 엔진 오일에 대한 노하우와 기술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부드러운 게 더 중요한 거야. 강하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했던 거군요. 부드러운 기후로, 고급 기후로 한번 이제 텅스텐 화합물로 또 한번 뭐 이런 의미의 이중 보호입니다. 아유 어렵다. 이것도 어렵다. 지금 되게 그 광고 잘 만든 거였네. 네, 두 가지의 얼굴을 갖고 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오늘 주구장창 이 지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좀 엔진 오일도 좀 알고 쓰자 네, 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연구원님이 지크 소속이셔서 SK 소속이셔서 이렇게 지크만 가지고서 얘기가 됐는데 사실은 지크뿐 아니라 어쨌든 합성유로 넘어가야 되는 때가 됐고 이제는 합성유가 여러 가지로 훨씬 더 좋은 엔진 오일이고 엔진도 요구사항이 그만큼 더 올라왔고 그렇죠. 옛날처럼 그렇게 아무 오일이나 넣으면 되는 시대는 이젠 좀 지나갔다라고 네. 이걸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요리사는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바꿔가면서 그 이제 음식을 드시는 분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는 그 엔진에 필요한 성능에 맞춰가지고 엔진에 들어가는 배합식을 조금씩 조정해가면서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하면 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거 하나하나에 대한 경험과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좋네요. 마무리 어떻게 좋다. 제가 제대로 소개시켜드리니까 저 사실 처음에 연락 보고 좀 부담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알고 있었지만 네. 인사는 처음 드리는 거였어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처음으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대로 잘 엮었는지 좀 아유 정말 아주 훌륭한 강병희 연구원을 소개시켜준 건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오, 정말 고맙습니다. 심사숙고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 네. 오늘 아무튼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정말 터무니없는 질문들 마구 던지는데도 이렇게 그 아랑곳 않고 이렇게 잘 답변해 주시고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저희가 궁금한 것들이 정말 끝이 없어요. 네. 계속 좀 많은 지식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저희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도 자주 좀 나와 주셨으면 그런 바람도 있어요. 네, 기회가 되면.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촬영을 통해서 저희 지크 제품이 시장에서 사실은 그룹3를 생산하는 저희가 최초로 생산을 했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뭐 다른 기업도 경쟁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 고수할 수 있는 이유가 예. 저희가 생산하는 유베이스의 품질이 기준을 훨씬 능가하는 아. 그룹3의 기준이 점도 지수가 120 이상인데요. 네. 유베이스 4 같은 경우에는 134를 상회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쟁사 대비 훨씬 더 뛰어난 품질의 기후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80점만 넘으면 되는데 계속 120점 괜히 120점을 하는. 유베이스가 그룹3의 대명사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러시아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혹독한 환경. 네, 혹독한 환경인데 저희가 생산하는 고급 기후인 유베이스가 거기에서 빛을 발하는 거죠. 저온 성능 이런 부분에서 다른 기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품질과 성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지크가 합성료의 대명사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크는 합성이야. 네, 이것만 오늘 알고 가셔도 알겠어요. 좋은 수학이 정리 아닐까. 너무 잘해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기말자가 많이 컸네요. 예전에 제가 칠판에다 그냥 이렇게 슥슥 그리면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 막 인기 연예인 김진표 씨까지 이렇게 섭외를 하고, 야, 대단한 기말자다. 아무튼 오늘 엔진오일에 대해서 정말 저도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보신 많은 분들도 아마 느낀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엔진오일 넣을 때 앞으로는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엔진오일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한중 기자였습니다.